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겨울 저녁, 한 작은 호텔 로비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얘야, 너. 웨이터 새끼야, 이게 뭐야? 커피가 왜 이렇게 차가워? 중년 남자의 손이 테이블을 콱 내리치며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로비의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다. 바깥의 네온 사인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스며들어 바닥에 물방울처럼 반짝이는 빛을 드리웠다. 그 순간 한 여자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의 발소리는 카페트 위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검은색 앞치마를 두른 채 그녀는 쟁반을 들고 서 있었다. 손님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미안합니다. 바로 새로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그 안에 숨겨진 떨림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하화였다. 29살, 이 호텔의 진짜 주인. 하지만 오늘처럼 그녀는 웨이터로 위장해 일했다. 왜냐하면 이 호텔은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이자 그녀의 비밀이 숨겨진 곳이었기 때문이다. 하화는 손님의 테이블로 다가가 커피잔을 치웠다. 남자의 눈빛이 그녀를 훑었다. 너, 좀 이상하네. 여자애가 왜 이렇게 짧은 머리하고 바지 차림으로 돌아다녀? 레즈비언인가? 그의 말은 농담처럼 던져졌지만 로비에 있던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모였다. 하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냥 편해서요. 불편하시면 다른 웨이터 불러드릴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상처를 건드린 것을 알았다. 하화의 삶은 늘 이런 오해의 연속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남자애들처럼 활발했다. 축구를 하고 나무를 오르고 머리를 짧게 자르고 다녔다. 학교에서 친구들은 그녀를 소년소녀라고 불렀다. 하화야, 너 남자친구 없어? 왜 항상 여자애들만 붙어 다녀? 선생님의 말조차 그런 식이었다. 하지만 하화는 그냥 자신이었다. 그리고 20살이 되던 해, 그녀는 하은을 만났다. 하은은 대학 동아리에서 온 화려한 미소의 소녀였다. 긴 머리, 하얀 피부, 그리고 눈동자에 별이 반짝이는 듯한 그 하화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슴이 누군가를 향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호텔 로비가 한산해지자 하화는 카운터 뒤로 돌아왔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또 그런 소리 들었어. 문득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은이었다. 그녀는 호텔의 프론트 데스크를 맡고 있었다. 하은의 손이 하화의 어깨를 살짝 건드렸다. 괜찮아, 화야.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하은의 눈빛은 따뜻했다. 그녀들은 이 호텔을 함께 운영했다. 하화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하화가 물려받은 이 작은 호텔 바다의 속삭임은 그들의 사랑의 증거였다. 제주도로 이주한 지 3년, 서울의 차가운 시선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손님들은 여전히 서울 사람들처럼 예민했다. 하화는 한숨을 쉬었다. 은하, 나 오늘도 웨이터로 일한 게 후회돼. 왜 내가 주인이라고 밝히지 못하는 거지? 하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때가 올 거야. 지금은 우리 둘이 지키는 게 중요해. 그들의 손가락이 얽혔다. 로비의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유일한 증인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다. 젊은 커플, 그리고 그 뒤로 따라온 노부부. 호텔은 겨울 시즌이라 붐볐다. 하화는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나섰다. 그녀의 비밀은 아직 드러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하화는 지붕 위로 올라갔다. 제주의 별이 쏟아지는 하늘이 그녀를 위로했다. 하은이 따라왔다. 화야, 추워. 내려가자 하화가 고개를 저었다. 은하, 너는 왜 나 같은 애를 사랑한 거야? 레즈비언 소리 듣는 거 싫지 않아? 하은이 웃었다. 그 소리가 내 일부잖아. 너는 하화야. 내 하화. 그들의 입술이 스쳤다. 가벼운 키스, 바람처럼. 하지만 하화의 마음속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내일
호텔에 새로운 손님이 올 예정이었다. 그녀의 과거를 아는 사람. 다음 날 아침, 로비는 활기로 가득 찼다. 손님들이 아침 식사를 하며 수다를 떨었다. 하화는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고 있었다. 웨이터 씨, 이 빵 좀 더 주세요. 한 여자가 말했다. 하화가 고개를 끄덕이며 쟁반을 들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을 본 순간 하화의 손이 떨렸다. 오빠. 그녀의 속삭임은 작았지만 그 남자는 그녀를 봤다. 하화. 너 여기서 뭐해? 그는 하화의 사촌, 민준이었다. 서울에서 온 그는 가족의 대리인으로 호텔 점검을 하러 왔다. 너, 이터로 일해? 웃기네. 주인으로 있으면서 왜? 민준의 목소리가 커졌다. 로비의 시선이 모였다. 하화는 당황했다. 오빠, 나중에 이야기하자. 하지만 민준은 웃었다. 아, 너 아직도 그 이상한 버릇? 여자애랑 사귀는 거? 가족이 부끄러워서 호텔 숨기고 사는 거냐? 그의 말은 독처럼 퍼졌다. 손님들이 웅성거렸다. 저 웨이터, 레즈비언인가 봐. 누군가 속삭였다. 하은이 카운터에서 달려왔다. 선생님, 조용히 해주세요. 하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았다. 이 호텔, 가족 재산이야. 너 같은 애가 주인? 웃기지 마. 그날 오후, 하화는 방에 틀어박혔다. 하은이 문을 두드렸다. 화야, 나봐. 문이 열리자 하화의 눈이 붉었다. 은하, 나 옷 포기할까 봐. 이 호텔, 오빠한테 넘겨줄까? 하은이 그녀를 안았다. 안 돼, 이건 우리 거야. 내 꿈이야. 제주의 바다가 창밖에서 출렁였다.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다. 하화의 눈물이 하은의 어깨를 적셨다. 이 오해는 그녀의 사랑을 시험하는 시작에 불과했다. 민준의 방문은 호텔의 파문을 일으켰다. 손님들은 로비에서 수근거렸다. 저 웨이터 여자, 진짜 주인이라던데? 레즈비언이라서 숨기고 있었대. 한 노부인이 다른 손님에게 말했다. 하화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손이 접시를 쥔 채 멈췄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중얼거렸다. 하은이 들어와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화야, 무시해. 우리는 강해. 하지만 하화의 마음은 흔들렸다. 제주로 온 이유는 서울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부모님의 장례식 후 가족들은 그녀를 문제아로 취급했다. 하화야, 너 때문에 집안 망신이야. 삼촌의 말. 그 후 그녀는 홀로 이 호텔을 물려받았다. 오후에 하화는 해변으로 나갔다. 제주의 검은 현무암이 파도에 씻기고 있었다. 그녀는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다. 제주 할머니 댁에서 보낸 여름, 하은을 처음 만난 건 그곳이었다. 아니, 하은은 서울에서 만났다. 대학 축제에서. 하은은 댄스 동아리 공연을 했고 하화는 무대 뒤에서 물을 나르는 일을 했다. 고마워, 언니. 하은의 미소가 하화의 세계를 바꿨다. 그 후 그들은 데이트를 시작했다. 한강에서 산책하고 남산타워에서 별을 봤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가 시작됐다. 여자랑. 미쳤어. 아버지의 외침. 하화가 해변에 앉아있는 동안 하은이 찾아왔다. 그녀의 손에 작은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화야, 김밥 먹자. 제주 스타일로 만들었어. 하은은 앉아 하화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준 오빠, 왜 왔을까? 하화가 물었다. 하은이 한숨을 쉬었다. 호텔 매각 이야기래? 가족들이 서울로 데려가려 해. 하화의 눈이 커졌다. 매각. 이 호텔은 내 거야.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싸울 거야. 함께. 그날 밤 호텔 레스토랑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다. 손님들을 위한 겨울 이벤트. 하화는 웨이터로 나섰다. 와인 한 병 더요. 젊은 남자가 말했다. 하화가 따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여자친구가 속삭였다. 저 언니 주인이라던데. 레즈비언 커플이래. 소문이 퍼졌다. 하화의 귀에 들렸다. 그녀는 쟁반을 3개 쥐었다. 파티 중간 민준이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이 호텔 주인 하화 씨를 소개합니다. 손님들이 박수를 쳤다. 하화가 무대로 불려나갔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다. 하화야, 말해봐. 왜 웨이터로 위장했어? 민준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로비가 조용해졌다. 하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냥 손님들과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호텔은 가족의 유산이지만 제3이에요. 민준이 웃었다. 가족. 너 혼자서. 그 여자친구랑 하은이 앞으로 나섰다. 민준 씨, 그만하세요. 하화 씨는 훌륭한 주인이에요. 손님들이 웅성거렸다. 한 노부인이 말했다. 우리도 봤어. 그 두 분 정말 잘 어울려. 제주에서 그런 사랑, 보기 좋아. 하지만 민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내일 변호사 올 거야. 서류 준비해. 그는 자리를 떴다. 하화는 무대에서 내려와 화장실로 달려갔다. 눈물이 흘렀다. 하은이 따라와 안았다. 화야, 괜찮아. 우리는 이겨. 그들의 포옹은 제주의 바람처럼 따뜻했다. 하지만 밤하늘에 구름이 끼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호텔에 변호사가 왔다. 서류 뭉치가 테이블에 놓였다. 하화 씨, 가족 합의로 매각이 결정됐습니다. 하화가 서류를 보았다. 그녀의 이름이 위에 있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가족 서명 다 있어요. 하화의 세계가 무너졌다. 하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싸워보자. 법적으로. 하지만 하화는 고개를 저었다. 은하, 피곤해. 그냥 넘겨줄까? 그 오후 해변에서 하화는 홀로 앉아 있었다. 파도가 그녀의 발을 적셨다. 엄마, 아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그녀의 속삭임이 바람에 흩어졌다. 갑자기 한 손님이 다가왔다. 어제 파티에서 본 노부인. 아가씨, 울지 마. 제주바다는 모든 걸 씻어주니까. 노부인이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도 젊었을 때 사랑 때문에 고생했어. 남편이 아니라 옆집 여자애를 사랑했거든. 그때 제주로 왔지. 하화의 눈이 커졌다. 할머니, 노부인이 웃었다. 그래, 나도 레즈비언이었어. 하지만 살아남았어. 너도 할 수 있어? 그 이야기는 하화에게 불씨를 지폈다. 그녀는 호텔로 돌아가 하은을 끌어안았다. 은하, 싸우자. 이 호텔, 우리 거야. 하은의 미소가 피었다. 응, 함께. 하지만 민준의 그림자는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서울로 전화를 걸었다. 가족들아, 하화가 버티네. 어떻게 할까? 변호사의 방문 후 호텔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손님들은 소문을 퍼뜨렸다. 주인 부부가 싸우는 거래? 레즈비언이라 가족이 빼앗으려 해. 하화는 로비를 청소하며 그 말을 들었다. 그녀의 손이 빗자루를 쥔 채 멈췄다. 부부. 그 말, 존내 중얼거렸다. 하은이 카운터에서 웃었다. 언젠가 진짜 될 거야.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제주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하화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왜 매각하려 해? 이 호텔은 내 거야. 민준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화야, 너 때문에 집안이 망신이야. 서울에서 내 소문 다 퍼졌어. 레즈비언. 가족 얼굴에 먹칠이야. 하화의 가슴이 아팠다. 오빠, 나도 사람인데. 사랑할 권리가 없어.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권리. 현실 봐. 변호사 오면 끝이야. 전화가 끊겼다.
하화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하은이 달려왔다. 화야, 무슨 일? 하화가 눈물을 훔쳤다. 가족이 나를 버렸어. 하은이 그녀를 안았다. 가족은 혈연만이 아니야. 나 있잖아. 호텔 손님들도 그날 오후 그들은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로비에 차를 대접하고 이야기를 들었다. 한 젊은 커플이 말했다. 언니들 응원해요. 제주에서 그런 사랑, 로맨틱해요. 노부인이 덧붙였다. 나처럼 포기하지 마. 제주 신화처럼 사랑은 바다처럼 깊어. 저녁에 하화와 하은은 지붕 위에서 앉아 있었다. 제주의 별이 반짝였다. 은하, 너랑 만나서 다행이야. 하화가 말했다. 하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도. 내가 없으면 제주가 그냥 섬일 뿐이야. 그들의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어린 시절 이야기, 꿈, 그리고 미래. 하지만 새벽에 문자가 왔다. 민준으로부터. 내일 서울로 와. 가족 회의. 다음 날 하화는 홀로 서울로 갔다. 하은이 배웅했다. 화야, 강해. 사랑해. 기차 안에서 하화는 창밖을 봤다. 한강이 흘렀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삼촌, 이모, 민준. 하화야, 앉아. 삼촌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회의실은 차가웠다. 호텔 매각은 내 탓이 아니야. 하지만 내 생활 방식 때문에 투자자들이 꺼려해. 이모가 말했다. 하화가 반박했다. 생활 방식. 제 사랑이에요. 왜 그게 문제예요? 가족들의 시선이 그녀를 꿰뚫었다. 사랑. 그건 병이야. 치료받아. 민준의 말에 하화가 일어났다. 치료.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하은은 내 인생이에요. 그녀는 문을 쾅 닫고 나왔다. 서울 거리가 그녀를 삼켰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화는 공원 벤치에 앉아 울었다. 왜 나만. 그때 전화가 울렸다. 하은이었다. 화야, 어디야? 빨리 돌아와. 손님들이 내 편이야. 하화가 물었다. 어떻게? 하은이 웃었다. 소문 퍼졌어. 레즈비언 주인 응원 해시태그가 제주에서 터졌어. SNS 바위. 하화가 폰을 켰다. X, 트위터에서 수많은 포스트. 제주 호텔 주인 커플, 가족과 싸움. 응원해요. 제주사랑 노부인의 사진도 있었다. 하화의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었다. 서울에서 돌아온 하화는 호텔에 도착했다. 로비가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주인님, 환영해요. 그들의 박수. 하은이 달려와 안았다. 화야, 이겼어. 하지만 민준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제주로 왔다. 화야, 가족은 포기 안 해. 법정 갈 거야? 그날 밤, 하화는 꿈을 꿨다. 제주의 바다가 그녀를 부르는 꿈. 하화야, 내 뿌리야. 깨어나자. 그녀는 결심했다. 은하, 변호사 고용하자.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제주 문화재로 호텔 등록도 해보자. 가족 유산 증명. 그들의 계획이 시작됐다. 하지만 법정 싸움은 더 큰 폭풍을 예고했다. 법정 소송 준비가 시작됐다. 하화와 하은은 제주 시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변호사 김 씨는 나이 지긋한 여성이었다. 하화 씨, 가족 재산 분쟁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의 열정이 보이네요. 그녀의 눈빛이 따뜻했다. 레즈비언 커플. 제 딸도 그래요. 응원할게요. 하화의 가슴이 벅찼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하은이 말했다. 화야, 제주 사람들 정말 따뜻해. 호텔로 돌아오자 손님 수가 늘었다. 소문이 퍼진 덕분. 레즈비언 호텔 주인 이야기 들었어요. 묵으러 왔어요. 젊은 여행자들이 말했다. 하화는 웨이터로 일하면서도 미소를 지었다.
어서 오세요. 제주 김치찌개 추천해요. 문화가 스며든 대화. 한 손님이 물었다. 주인님, 제주에서 사랑 사는 게 어때요? 하화가 웃었다. 바다처럼 자유로워요. 하지만 민준의 움직임은 빨랐다. 그는 서울에서 투자자들을 모았다. 제주 호텔, 매력적이에요. 주인 바꾸면 이익 가족회의에서 결정됐다. 소송 날짜가 다가왔다. 하화는 밤마다 서류를 공부했다. 하은이 차를 타왔다. 화야, 쉬어. 한라산 등반 갈까? 제주의 산이 그들을 불렀다. 그들은 등산로를 올랐다.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흐트렸다. 정상에서 하화가 말했다. 은하, 너랑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아. 하은의 키스가 가볍게 스쳤다. 영원히 함께. 소송 당일, 제주 법원. 하화는 정장 차림으로 섰다. 민준과 가족들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 호텔 소유권 주장 이유는? 하화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이 호텔은 어머니의 유언으로 제게 왔어요. 제주 문화유산으로 가족의 뿌리예요. 제 사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다. 손님들의 서명 서류, SNS 포스트, 노부인의 증언. 하화 씨는 훌륭한 주인입니다. 제주를 사랑해요. 민준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원고는 가족 합의로 매각을 주장합니다. 피고의 생활 방식이 호텔 이미지에 해로워요. 법정이 웅성거렸다. 하화의 눈물이 고였다. 생활 방식. 그건 제 인생이에요. 제주에서 우리는 평등해요. 판사가 중재했다. 휴정 하화는 법원을 나와 해변으로 갔다. 파도가 그녀의 발을 핥았다. 하은이 전화했다. 화야, 손님들이 모였어. 로비에서 기도해. 호텔에 돌아오자 로비가 사람들로 가득했다. 주인님, 이겨요. 그들의 함성. 하화가 울었다.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그날 밤 판결이 나왔다.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이 하화의 승리. 민준이 다가왔다. 화야, 미안. 가족들이 나도 후회돼.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화가 안았다. 오빠, 용서해. 하지만 내 삶은 내 거야. 승리의 밤, 호텔 파티. 제주 전통 춤이 펼쳐졌다. 하화와 하은은 손을 잡고 섰다. 은하, 사랑해. 나도 하지만 기쁨 속에 작은 균열이 있었다. 한 손님이 속삭였다. 가족이 진짜 포기할까? 하화의 미소가 살짝 굳었다. 제주의 달이 그들을 비췄다. 승리 후 호텔은 번창했다. 손님들이 레즈비언 로맨스 호텔로 불렀다. 하화는 주인으로 당당히 섰다. 웨이터 앞치마는 이제 추억. 어서 오세요. 특별룸 안내할게요. 그녀의 미소가 밝았다. 하은과 함께 제주 축제에 참가했다. 감귤 축제에서 그들은 과일을 나눠주었다. 사랑의 감귤, 아이들이 웃었다. 제주의 문화가 그들의 사랑을 안아주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돌아왔다. 서울에서 편지가 왔다. 어머니의 옛 친구, 박할머니. 하화야, 내 어머니 비밀을 알려줄게. 하화는 서울로 갔다. 박할머니 집은 한옥이었다. 내 어머니도 나처럼 살았어. 젊었을 때 여자를 사랑했지? 하지만 결혼했어? 후회하며 할머니의 눈물이 흘렀다. 너한테 말 안 한 건 보호하려고. 하화의 세계가 흔들렸다. 엄마가, 그녀는 제주로 돌아와 하은에게 말했다. 은하, 엄마도 우리 같았어. 그 이야기는 그들의 유대를 깊게 했다. 하지만 민준이 다시 연락했다. 화야, 투자 제안. 서울 회사에서 호텔 확장하자. 하화가 망설였다. 오빠, 나 제주에서 살고 싶어. 민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생각해봐.
내 사랑도 인정할 게 유혹이었다. 하은이 걱정했다. 화야, 조심해. 오빠, 아직도. 한 달 후, 호텔에 큰 손님이 왔다. 서울 재벌 딸, 지은. 그녀는 하화의 대학 동기였다. 하화. 오랜만, 지은의 미소가 화려했다. 호텔 멋져. 투자할게 하지만 밤에 지은이 하은에게 다가갔다. 하은 씨, 예뻐요. 하화랑 잘 어울려 그녀의 손이 하은의 팔을 스쳤다. 하은이 불편해했다. 고마워요. 지은의 눈빛에 욕망이 있었다. 하화는 알지 못했다. 지은의 방문은 평화로웠다. 파티에서 그들은 제주 민요를 불렀다. 하지만 지은이 민준과 통화하는 걸 하은이 봤다. 네, 오빠. 하화 설득할게. 배신의 냄새. 하은이 하화에게 말했다. 화야, 지은 씨 조심해. 하화가 웃었다. 동기야. 괜찮아. 그러나 지은의 계획이 드러났다. 그녀는 호텔 지분을 사려 했고 민준과 손잡았다. 하화, 서울로 가자. 하은 씨는 여기 두고 지은의 말에 하화가 충격받았다. 무슨 소리? 지은이 웃었다. 하은 씨, 나 좋아하나 봐. 삼각관계 재미있지. 배신이었다. 하은이 울었다. 화야, 미안. 나 지은 씨한테 끌린 적 없어. 하화의 분노가 폭발했다. 지은아, 나가. 지은이 떠났지만 상처는 남았다. 민준이 전화했다. 화야, 그게 다 내 탓이야. 사랑 때문에 망쳤어. 하화는 폰을 부쉈다. 제주에 비가 쏟아졌다. 하은이 안았다. 화야, 믿어. 나만 봐. 그 밤, 그들은 해변에서 앉았다. 은아, 우리. 끝날까 봐 무서워. 하은의 눈물이 떨어졌다. 안 끝나. 제주처럼 영원히. 하지만 배신의 상처는 깊었다. 호텔의 미래가 위태로웠다. 배신의 후유증이 호텔을 덮쳤다. 손님 수가 줄었다. 소문이 다시 퍼졌다. 주인 커플, 싸움 난 데 하화는 로비를 서성였다. 은아, 나 내 탓으로 생각하지 마. 하은이 고개를 저었다. 화야, 나도 상처받았어. 지은 씨가 왜 그랬을까? 그들은 대화를 피했다. 침묵이 그들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화는 홀로 한라산을 올랐다. 산길이 그녀의 마음을 씻어주었다. 정상에서 그녀는 외쳤다. 엄마.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바람이 대답했다. 내려오며 노부인을 만났다. 아가씨, 또 울상인가? 할머니가 앉아 차를 따라주었다. 사랑은 고통이야. 하지만 제주 설화처럼 용암처럼 강해져. 할머니의 이야기. 세상에 사랑하는 두 여신이 있었다. 그들은 바다와 산을 만들었다. 너희도 그래? 이겨내라. 호텔로 돌아온 하화는 하은을 찾았다. 은아, 이야기하자. 로비에서 그들은 마주 앉았다. 미안해. 내가 아픈데 내가 이 하화의 말. 하은이 울었다. 나도. 지은 씨 말 진짜 아니야. 너만 사랑해. 그들의 손이 다시 얽혔다. 눈물이 섞인 키스. 다시 시작하자. 민준이 제주로 왔다. 이번엔 사과했다. 화야, 지은 일, 내가 잘못 조종했어. 용서해. 하화가 물었다. 왜? 민준이 고백했다. 가족 압박 때문. 하지만 내 승리 보고 깨달았어. 사랑은 자유야. 그는 투자 대신 도움을 제안했다. 호텔 확장, 서울 자금 줄게. 조건 없이. 하화와 하은은 받아들였다. 호텔이 새롭게 변했다. LGBTQ+ 테마룸, 제주 문화 워크숍. 손님들이 몰렸다. 여기 치유되는 곳이야. 한 커플이 말했다. 하화의 미소가 돌아왔다. 하지만 고조는 다가왔다.
제주 페스티벌에서 그들은 스피치를 했다. 우리 사랑은 제주처럼 아름다워요. 박수갈채. 그러나 무대 뒤 익명의 위협 편지. 레즈비언들 제주 떠나. 공포가 시작됐다. 밤에 문 두드리는 소리. 하화가 문을 열자 빈 종이 하은이 떨었다. 화야, 누굴까? 조사가 시작됐다. 민준이 도왔다. 서울 극우 단체일 거야. 하화의 결의. 숨기지 말자. 공개적으로 싸우자. 페스티벌 다음 날 기자회견. 우리는 제주 시민입니다. 사랑의 자유를 지키세요. 미디어가 달려들었다. 지지 물결. 하지만 밤에 공격이 왔다. 호텔 유리창에 돌 던짐. 이상인들 하화가 다쳤다. 팔에 상처. 하은이 울며 병원에 데려갔다. 화야, 왜? 병원에서 하화의 팔에 붕대가 감겼다. 하은이 곁을 지켰다. 화야, 나 때문에. 하화가 웃었다. 아니야. 우리 때문에. 제주를 지키자. 경찰이 왔다. 용의자 잡았어요. 서울에서 온 남자. 반 LGBT 단체 민준이 증언했다. 내가 도울게. 법적으로. 소송이 또 시작됐다. 이번엔 사회적. 하화와 하은은 증언대에 섰다. 우리는 그냥 사랑해요. 제주에서 평화롭게 판사가 말했다. 한국 사회가 변해야 해요. 승리. 단체가 해체됐다. 호텔은 더 강해졌다. 안전한 사랑의 쉼터로 유명해졌다. 시간이 흘렀다. 봄이 왔다. 제주의 벚꽃이 피었다. 하화와 하은은 해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의식, 손님들과 가족. 민준이 축하했다. 화야, 축하해. 노부인이 눈물을 흘렸다. 내 어머니도 기뻐할 거야. 그날 황혼, 그들은 문 앞에 섰다. 대양이 출렁였다. 은하, 영원히. 응, 화야. 그들의 손이 얽혔다. 오해는 사라졌고 사랑은 제주의 바다처럼 깊어졌다. 호텔 바다의 속삭임은 그들의 증언이었다. 실화처럼 삶은 계속됐다.